네, 오늘 국어 공부 또 시작합니다. 오늘 신사고 출판사 고1 신사고 출판사 자습서 21쪽에 고전소설 최척전이 있어요. 자, 시작합니다. 자, 제재 미리 보기 최척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자, 최척전은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배경으로 한 가족의 이산, 흩어짐과 재회, 다시 만남을 통해 당시 민중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다. 자, 전쟁 두 개 가렸습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또 가족의 이산과 재회. 그 다음에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고전 소설들이 도술 부리고 주인공이 뭐 구름 타고 날아다니고 이렇게 기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성이 좀 강한 작품들이 많은데 우리의 이 최척전은 아주 리얼합니다. 사실적이에요. 사실적인 동그라미. 자, 이 소설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자, 그런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문학적 형식을 파악해서 소설 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자, 작품 대략적인 그 개관을 해봅니다. 자, 이 소설은 갈래가 한문 소설입니다. 한글이 아니고 한문으로 쓰여졌어요. 자, 군담 소설 밑줄. 자, 군담 군인들의 이야기 좀 넓혀보면 전쟁 이야기입니다. 군담 소설 같은 개념이 전쟁 이야기다. 전쟁 소설. 그다음에 애정 소설 부부간의 부부애가 강한 애정 소설의 성격입니다. 성격 사실적이다. 그다음에 등장인물 중에 그 오경을 도와주는 일본 사람이 있어요. 자,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적이고 자, 그 등장인물 도누라는 사람이 불교 신자인 것도 있고 또 불교에 윤회 사상이 있죠. 자, 윤회라는 게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또 이별 후에 재회가 있고 자, 그런 것을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윤회 사상의 두 축이 하나는 만남 후의 이별, 그 회자, 회 만나다. 자, 만난 것은 정해져 있다. 뭐가? 이별이 회자 정리가 되겠죠. 만남 후에 이별이 정해져 있다. 회자 정리고 또 하나가 떠나간 것은 그 반드시 돌아온다. 거자 떠나간 것은 즉 이별은 필 반드시 반 돌아온다. 자, 이별 후에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윤회 사상을 이루는 것으로 불교적 성격을 띠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이 부부가 만났다 헤어지고 헤어졌다 만나고 하죠. 자, 이런 면과 함께 자, 도누라는 사람이 불교 신자인 것 해서 작품의 성격에 불교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또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의 큰 차이가 현대 소설은 사건과 사건 구성 요소와 구성 요소의 관계가 필연성을 많이 띱니다. 그런데 고전 소설은 그 필연성이 약해요. 사람이 만나는 것도 우연히 만나고 합니다. 자, 우연성이 강하다. 자, 이 작품의 배경 조선시대고 자, 공간은 주인공의 그 원래 그 삶의 터전 남원에서 시작해서 아내는 일본으로 남편은 중국으로 그 다음에 안남 지금의 베트남에서 재회를 하죠. 자, 특징을 봅니다. 만남 이별 재회를 반복해서 구성했다. 자, 만남 후에 이별이 뭐였죠? 회자 정리죠. 이별 후의 재회는 거자 필반이죠. 자, 다음 자, 시대적 상황과 전쟁으로 인한 당시 백성들이 겪는 고통 상황이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제 전쟁,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 실제 전쟁을 시대 배경으로 했다. 네 번째, 자, 공간적 배경이 아주 광폭입니다. 자, 조선, 중국, 일본, 안남, 즉 베트남 등 공간적 배경이 아시아 일대로 확장되어 있어요. 자, 주제 확인합니다.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헤어짐과 재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짜임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발단부 오경과 혼인하려던 최척 왜구가 침입하자 이게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의병으로 나가고 자, 전쟁에 나가게 되어 오경과 결혼 직전에 약혼 상태에서 이별하게 됩니다.
자, 1차 이별이지. 그다음에 전개 부분. 자, 전쟁에서 자, 임진왜란 후에 돌아왔어요. 최척은 드디어 오경과 혼인하고 첫째 아들 몽석을 낳게 되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정유재란이 터집니다. 정유재란이 발발해서 이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 그럼 가족 이별이 자, 앞에 임진왜란의 작용과 정유재란의 작용이 달라요. 임진왜란의 작용은 약혼 상태에서 결혼이 미뤄지는 거고 정유재란으로 인해서 가족이 헤어지게 됩니다. 이게 정유재란이 더 큰 사건이죠. 위기. 자, 최척과 오경. 최척은 중국으로, 오경은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어디에서 안남, 베트남에서 만나서 이제 둘째를 낳고 살죠.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명의 마지막 그 단계였죠. 청의 공격을 받아 명나라가 싸우게 되는데 그 명나라 군사로 최척이 참전하여서 청나라 군대의 포로가 됩니다. 자, 주인공이 겪는 위기죠. 그다음에 절정, 클라이막스. 자, 포로 수용소에서 우연히 조선에 남겨진 첫째 아들 몽석을 만나게 돼요. 그 최척은 조선으로 탈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 남겨졌던 오경도 천신만고 끝에 둘째 아들 몽선 부부와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결말이 가족이 만나겠죠. 조선에서 온 가족이 해후 만나서 행복하게 삽니다. 무슨 엔딩?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의 결말을 보입니다. 자, 이 작품 해저봅니다. 자, 이 소설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등을 배경으로 자, 가족의 이산과 재회를 통해 당시 민중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작품은 고전소설답게 우연적 요소가 많아요. 우연적 요소에 의해 사건이 전개된다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일본, 남남까지 공간적 배경을 확장했다는 점, 이 작품의 큰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평범한 인물이 주인공이라는 점, 그 다음에 여성 주목해봅니다. 오경, 여성을 역경을 극복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아주 적극적 인물로, 진취적 인물로 그렸다는 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인과 중국인의 혼인이 당시 유교 사회에서 좀 지지받기 어려웠는데, 자, 이 작품에서는 조선인, 중국인의 혼인이 그려져 있다는 점 등, 자, 기존의 고소설과 달리 작가의 진취적 사상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작가는 조위한, 조선 중기 문신입니다. 자, 배경 기능도 참고로 살펴봅니다. 자, 소설의 배경은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공간, 시대 상황 등을 무대로 소설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요소죠. 이 소설에서 배경은 단순히 사건의 무대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설 속 배경은 작품 전체 분위기 형성하고 현실감, 사실감을 부여하며 자, 현장감을 느끼게 해주죠. 또한 인물의 심리나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대해 암시를 하기도 하며 주제 부각 효과도 합니다. 자, 이제 작품으로 갑니다. 최척전. 자, 앞부분 줄거리. 나온 사람. 자, 이렇게 구체적 지명이 언급돼서 현실감을 부여합니다. 최척은 우리의 주인공 최척. 자,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아빠 친구인 정성원 집으로 공부하러 다니다가 정성원의 친척이자 과부인 심씨의 딸 오경에게서 러브레터, 구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자, 누가 누구한테 러브레터를 보냈다? 여자 오경이 남자 최척에게 보냅니다. 자, 오경의 성격이 어때요? 적극적이죠. 그 최척은 오경과 편지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하고 정성원에게 혼담 주선을 부탁한다. 마침내 약혼을 하게 되지만 결혼식 혼인날 기다리던 중 최척이 외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임진왜란입니다. 의병으로 전쟁에 나가게 돼. 혼인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그 엄마 심씨는 마음이 바뀌어서 부잣집 아들 양생을 사위로 맞으려 하는데 오경은 일편단심이에요. 최척을 끝까지 기다려 혼인하고 자 여기서 오경의 성격 의지가 강하고
그 굳죠. 첫 아들 몽석을 낳아서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자, 그런 중 정유재란이 발발해요. 최척과 오경은 또다시 헤어진다. 자, 문장은 또다시 헤어진다 이렇게 간단한데 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죠. 그리고 그 일본군에 의해서 우리 민중들이 겪는 처참한 장면들이 또 묘사가 돼 있어요. 사실적으로. 자, 전개부를 봅니다. 자, 가족과 뿔뿔이 흩어진 상황. 그때 마침 자, 최척이 혼자 떠돌다가 이제 명나라 장교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마침 이게 또 우연성이죠. 명나라 장수가 김하병 10여인을 이끌고 남원성에서 나와서 금석교 아래에서 말을 시키고 있었다. 이때 최척 의병으로 나가 있을 때 임진왜란한테죠. 꽤 오랫동안 명나라 군대와 접촉한 경험이 있어서 임진왜란 때 명나라 지원병이 왔었어요. 그 명나라 군대랑 접촉한 적이 있어서 중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았다. 최척은 명나라 장수에게 자기 일가 친척이 모두 외병으로부터 일본군으로부터 해를 입은 상황을 말하고 의탁할 곳이 없게 된 자신의 신사를 하소연한 뒤 중국에 따라 들어가 은둔하고 싶다. 이제 세상사 다 싫은 거죠. 일가족이 다 죽었다고 여기니까 은둔 욕망이 생긴 겁니다. 자, 명나라 장수 이름이 여유문인데, 자, 명나라 장수 여유문 괄호치고 옆에 조력자로 씁니다. 조력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말을 듣고 불쌍히 여겼으며 최척의 뜻을 가련히 여겨 그 명나라 장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총병 장군의 천총은 1000명의 병력을 거느리는 장교란 뜻입니다. 오총병 장군의 천총 직책에 있는 여유문이라고. 자, 조력자입니다. 내 집은 절강성 요흥에 있는데 가난하지만 먹고 살만은 해. 자, 인생은 자,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밑줄 밑에 지은 확인합니다. 지음. 자, 내 소리를 알아준다는 거죠. 자,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지음. 자,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 먼 곳이건 가까운 곳이건 자기 마음대로 가는 대로 논일고 머물 따름이지. 하필 이 구석진 땅에 이 전쟁이 벌어진 조선 땅이죠. 조선 땅에 머물며 옹색하게 살 이유가 뭐 있겠소. 그러면서 자, 최척이 저기 중국으로 가고 싶다, 가서 은둔하고 싶다라고 말하자, 자, 이 여유문이 좋다. 이 조선 땅에 머물러 살 이유가 뭐냐? 내가 데려가 주겠다라고 오케이를 하는 겁니다. 이윽고 최척에게 말 한 필을 주어 자신의 군대 진지로 데려갑니다. 자, 최척은 용모가 빼어나고, 자 봅니다. 자, 최척은 괄호 열기. 최척은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도면밀하며 자,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는데 그런데다가 문장도 능했으므로까지 걸어뒀기. 최척의 인물 성격이죠. 인물 성격이 자, 등장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이 직접 제시가 있고 간접 제시가 있어요. 간접 제시는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직접 제시는 이렇게 그 인물의 특징이 어떤지를 직접 써주는 거죠. 자, 이거는 자, 씁니다. 직접 제시입니다. 직접 제시, 인물 성격, 직접 제시다. 영어로 쓴다면 텔링이죠. 직접 제시, 텔링. 그리고 자, 최척의 인물됨을 소개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용모 빼어나다 다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인물을 긍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 자, 제자 가인형 미주치입니다. 제자, 재주가 많은 남자. 가인, 원래 아름다울 가짜인데 용모가 빼어나다 그랬으니까 가인에 해당하겠죠. 자, 재주 많고 용모가 빼어난 사람, 제자 가인형 인물로 대부분의 고전 소설에서 이런 인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텔링이다, 직접 제시다. 여유문은 이런 최척을 매우 아껴서 한 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잠을 잘 정도로 아주 절친이 됐어요. 얼마 뒤 이 총병의 군대가 명나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여유문은 자,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최척을 전사한 명나라 병사 한 사람 대신에 그 명부, 명단 장부에 끼워 넣어 국경 통과 뒤 유흥으로 자기 고향으로
자, 데려가서 함께 살게 됩니다. 이제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조선에서 중국으로 넓어지는 거죠. 자, 이어지는 페이지.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가기 전에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시대 배경 임진왜란 때 약혼 상태에서 오경과 이별하게 되죠. 정유재란 때 임진왜란 정유재란 요 사이에 결혼해서 처다들 몽석을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맞이한 게 정유재란이고 그로 인해 가족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자 등장인물 성격을 정리합니다. 자 오경 자 적극적이죠. 그 다음에 의지가 강합니다. 지혜롭고 전쟁의 역경을 극복해내는 인물입니다. 자 최척 전쟁과 이산의 고통 속에서도 사랑과 행복을 쟁취하고자 하는 의지적 인물이다. 용모 빼어나고 재주가 많죠. 제자가 인형 오경에 대한 사랑과 의리가 깊습니다. 해서 자 둘 다 일편단심이야. 그래서 자 오경도 후에 결혼하지 않게 되고 최척도 결혼하지 않고 늘 그 서로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그 애틋한 그 부부 애를 보입니다. 자 도와주는 사람 자 조력자를 확인해 봅니다. 최척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명나라 장교 여유문이 있었죠. 자 명나라 장수 그냥 장교급인데 자 명나라 자 1000명 거느리면 장군이 될까요? 아무튼 명나라 장수로 최척을 도와줍니다. 중국으로 데려가죠. 자 최척의 인물담과 재주를 아끼며 의형제를 맺을 정도다. 그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최척에게 자기 누이 동생과 결혼하라 하고 제안할 정도로 최척을 아주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을 받아주질 않죠. 자, 최척이 거절하게 됩니다. 왜? 오경이 있으니까. 아무튼 여유문은 조력자다. 자, 공간적 배경이 조선의 남원성에서 중국의 요흥으로 확대되겠죠. 밑에 확인해 봅니다. 자, 이것만은 꼭 간단히 확인합니다. 자, 최척과 오경은 어떤 사건으로 헤어지게 되죠? 정유재란이죠. 정유재란. 자, 오경 적극적이라서 소극적 소심 아닙니다. X. 자, 최척 여유문의 도움으로 중국으로 가게 됐네요. 맞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에 앞서 최척 일가가 외적에게 붙잡혀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외적은 최척에 붙인 아버지 최숙과 장모 심씨가 늙고 병들었다 얘기해서 감시를 소홀히 했어요. 자, 그래서 살아남은 거죠. 살아남았기 때문에 뒤에 이제 몽석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장 외적은부터 감시를 소홀히 했다에다가 자, 암시 또는 복선이라 씁니다. 암시 또는 복선 뒤에 처다들 몽석과 재회를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두 사람은 외적의 감시가 태만한 틈을 타서 숨었다. 외적이 떠난 뒤 돌아다니며 구걸하다가 자 연곡사에 이르릅니다. 자 그런데 연곡사 승려들의 방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요. 자 해서 이 애기가 누구냐? 몽석입니다. 손자 몽석인데 자 우연히 연곡사에 들러서 몽석을 만나게 되는 것이니까 이게 우연성이 관련된 장소가 되겠죠. 심씨가 울며 최숙에게 그 사돈 그 남자에게 말하기를 어떤 아이 울음소리기에 우리 손주 소리와 똑같을까요? 그 말 듣고 최숙이 문 열고 보니 과연 몽석이었습니다. 우연성이죠. 자 최숙은 우는 아이 품에 안고 한참 어루만졌다. 잠시 후 최숙이 승려들에게 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어라고 묻자 혜정이라는 승려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제가 길가 시체 더미 속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히하여 거두었습니다. 이 역시 우연성이죠. 자, 혹 아기의 부모가 찾아오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되었으니 이었지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도와주는 것을 천우신조로 합니다. 자, 최숙은 이제 손자를 찾은지라 심씨와 번갈아 업어가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부리던 종들을 다시 불러 모아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게 됩니다. 이제 조선의 상황이죠. 조선의 상황. 최척의 아버지와 최척의 장모가 큰아들, 아들 몽석을 찾아서
집으로 들어오게 돼서 이 가족들은 이제 생존이 확인된 거죠.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 아이의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아까 최척 얘기는 자, 그 명나라 장교를 만나서 중구로 가게 되는 상황이 앞에 있었죠. 이제 오경을 살펴봅니다. 이때 오경은 자, 왜군의 병사 돈우라는 자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돈우는 늙은 병사로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 신자였어요. 착하죠. 본래 장사꾼이었는데 배 항해에 능숙해서 자, 일본 장군 소서 행장이 배를 운행하는 선장으로 발탁하게 됩니다. 자, 돈우는 명민한 총명하고 민첩한 오경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이때 자 미리 자 오경 괄호치고 남자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자 남장이라고 씁니다. 남자로 위장하고 있었어요. 남장 남복 남자 옷을 입고 자 돈우가 오경을 여자로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 게 아닙니다. 자 인간적인 휴머니즘이죠. 휴머니즘으로 오경이를 보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혹 달아날까 싶어 좋은 옷, 맛난 음식을 주고 안심시켰다. 오경은 자 이렇게 일본군이 이렇게 원수인데 자 일단은 잡히게 된 거니까 자 절망적으로 생각해서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으로 몇 번이나 배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때마다 들켜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오경의 꿈에 더 우연성입니다. 장육불 부처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만복사 부처다. 꿈속에 부처님이 나타났어요. 죽어서는 안 돼.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거야. 자 밑에 암시 밑줄 그다음에 자 소설의 앞부분 뒷부분이 연결성을 갖게 되면 복선이 됩니다. 이건 암시도 되고 제외 암시가 되겠죠. 그다음에 뒤에 또 기쁜 일이 그 제시가 되니까 앞뒤 사건이 연결되죠. 이게 복선입니다. 자 앞으로 오경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임을 꿈속 인물을 통해 직접적으로 서술해줬어요. 오경이 자 강몽 꿈에서 깨어나 그 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일이 전혀 없으란 법도 없을 것 같다.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가능성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이제 자살 시도를 안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니다. 자 오경의 꿈속에 장육불이 나타났죠. 난 부처다. 죽어서는 안 돼. 기쁜 일 있을 거야. 암시복선. 자 이로 해서 오경이 절망에서 벗어나게 되죠. 훗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암시하는 복선의 역할입니다. 자 최척에게도 조력자가 있었듯이 이 아내 오경도 조력자를 만나게 되죠. 돈우입니다. 외적이지만 휴머니스트. 오경의 명민함을 알고 마음에 들어합니다. 자기 집에 살게 하고 힘든 일을 시키지 않아요. 오경을 도와주며 장사로 나갈 때 항해장 일을 맡기게 됩니다. 오경의 조력자다. 자 우연성 최척의 부친과 장모가 전란 중에 헤어진 손주 몽석을 연곡사에서 우연히 만났다. 고전소설의 특징이죠. 우연성. 자 밑에 간단하게 몇 문제 봅니다. 오경 돈우에게 잡히긴 했는데 고초를 겪은 건 아니죠. 2번 외적 최척을 잡기 위해서 풀어줬다. 이거 아니죠. 자 3번 만난 것은 우연이죠. 자 4번 자 몽석의 목숨을 구해준 것은 승려네요. 5번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렇지만 실패하죠. 맞아요. 자 삶에 대한 태도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된 것은 꿈속에서 장육불을 만나서죠. 1음절 한 글자로 꿈을 쓰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자, 1번으로 간 이제 오경의 상황입니다. 자, 돈우의 집은 일본 나고야에 있었다. 이제 공간적 배경이 일본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자, 돈우의 집안 상황. 늙은 아내, 어린 딸, 남자가 없었어요. 오경을 집에 살게 하되 자 오경을 남자로 여기니까
아내와 딸이 있는 내실에는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고 오경은 자 돈우를 속여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본래 체격이 왜소하고 병이 많은 약골이라 조선에 있을 적에도 젊은 남자들이 하는 일은 하지 못. 내가 남자인데 남자치고 내가 약해. 남자 일을 못합니다. 그 대신 바느질이나 밥 짓는 일만 할 수 있지 다른 일은 못해요. 자 돈우를 일단 속인 거죠. 돈우 가련히 여겨 오경에게 사우라는 이름을 붙여주고는 배를 타고 장사로 나갈 때마다 항해장일을 맡겨 중국의 복건성 절강성 일대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자 이때 자, 이 원래 고전 소설이었으니까 원본에 이때라고 안 나오겠죠. 자 써봅니다. 차설 원본에 나와 있는 단어 차설 또는 각설이라고 씁니다. 장면이 바뀔 때 고전 소설에 쓰는 단어죠. 장면 전환시에 쓰는 말. 차설 이때 최척은 요흥에 머물며 그 조력자 여유문과 의형제를 맺게 됩니다. 여유문이 자기 여동생을 최척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보이자 최척 완강히 거절했어요. 우리 일가족이 외적의 침탈을 입어 지금껏 늙은 부친과 가녀린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라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혼인해서 나 혼자 편히 살 궁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No. 자 부부간의 도리를 지키고자 하는 최척의 의지가 보이죠. 여유문도 그 생각을 의롭게 여겨 더 이상 권유하지 않게 됩니다. 그해 겨울 자 조력자 여유문이 병에 걸려 죽게 돼요. 최척 자 의지하여 자기 몸을 맡기다는 뜻인데 의탁할 곳이 없게 되자 자 밑에 사고무친 알아줍니다. 사고 사방을 고 돌아보아도 묻힌 아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최척의 신세 사고무친 신세가 됐어요. 자 양자강 회수 떠돌며 자 공간이 확대되죠. 중국의 명승지 경치 뛰어난 곳을 두루 돌아보았다. 용문도 보고 의열도 보고 원수 상수에까지 이르렀고 배를 타고 동정호를 건너 악양루에 올랐으며 고소대도 올랐다. 쭉 유람한 최척이 돌아다닌 중국 지명들이 나옵니다. 산과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구름 사이에서 배회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훌쩍 속세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 신세를 생각해 보니까 가족들의 생사를 알 수 없죠. 늘 외톨이로 살고 있죠. 이러니 속세에 덧정이 없는 거죠. 자, 탈속 욕망을 갖게 됩니다. 해섬의 도사 왕용이란 사람이 청성산에 은거하며 신비로운 선약, 신선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선이 되는 방법을 지녔다는 말을 듣고 총나라 땅으로 들어가 그 술법, 신선되는 방법을 배우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자, 최척이 뭐가 되고자 하죠? 속세에서 벗어나 신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자, 최척은부터 최척 의지할 곳이 없자 돌아다녔다. 중국 여러 군데를 다녔다. 그러다가 속세 버리고 싶어서 신선이 되고자 자 청나라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 봅니다. 실제로 진행된 구구절절이 많은 그 사연들이 있을 텐데 주로 장소 중심으로 요약을 했죠. 자 옆에 요약적 제시 밑줄 치고 텔링이라 씁니다. 자 해서 자 인물 성격 제시 방법 중에 텔링 직접 제시가 있고 쇼잉 간접 제시 보여주기가 있는데 다시 한번 텔링은 말하기 직접 제시다. 쇼잉은 보여주기 간접 제시다. 쇼잉에 속하는 게 대화나 행동이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약적 제시는 직접 제시, 텔링의 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텔링의 기법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은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된 많은 얘기를 간략하게 줄여지니까 시간 진행이 빠르죠. 자, 요약적 제시에다가 있겠습니다. 사건 전개 속도가 빠르다. 사건 전개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소설 내용 속에 전쟁이 이야기한 비극적 상황이 보여집니다. 저 전쟁, 일가족이 다 흩어져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생사조차 모르고 지내게 되죠. 또 우리의 남녀 주인공처럼 고국과 고향을 떠나 여기저기 떠도는 삶을 살게 되죠. 전쟁의 비극성이죠. 자, 공간적 배경이 확대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오경은 일본 나고야를 가게 되고 또 장사하러 그 도로를 따라 중국 복건성 절강성도 다니게 됩니다. 자, 최척 처음에 간 곳이 중국의 용이었는데 자, 혼자 이리저리 유람하게 되죠. 양자강 회수 등을. 자, 밑에 봅니다.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공간적 배경이 확장됐어요. 또 실제 지명을 제시해서 사실성을 높였습니다. 자, 오경이 남장을 하게 된다. 자, 돈우 남자로 여겨서 내실 출입을 못하게 하죠. 오경, 자, 남장을 하긴 했지만 실제 여자니까 힘이 없죠. 그래서 미리 얘기합니다. 젊은 남자 하는 일 못한다. 자, 바느질 정도는 한다. 자, 오경이 남장을 했고 돈우가 오경을 남자로 알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간단하게 이것만은 꼭 살펴봅니다. 저 돈우는 오경이 여자란 사실을 알지 못했죠. 자, 최척은 여유문의 누이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 아니라 오경을 생각해서 거절한 거죠. X입니다. 오경을 가련하게 여긴 돈우는 배를 타고 장사로 다닐 때마다 같이 다닙니다. 여유문이 죽자 최척은 명승지를 떠돌아다니죠. 최척은 뭐가 되기 위해? 신선이 되기 위해 총나라 땅으로 가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순간에 이제 부부가 만나겠죠. 베트남 안남에서 만나겠죠. 자, 송우가 있었는데 이 사람 역시 조력자입니다. 최척을 도와줘요. 호가 학천이고 중국 사람이에요. 명나라 사람. 집은 항주 용군문 안에 자, 있었다. 경전 옛 성현들의 글, 자, 경전과 역사 해박했고 공을 세워 명성을 떨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자, 입신양명 유교적 출세 좋아하지 않았어요. 글쓰기를 업으로 삼았다. 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의기가 있었다. 의로운 사람. 자, 지금 쭉 나오는 게 자, 경전부터 고려입니다. 자, 송우라는 사람의 인물 특징을 직접 제시하고 있죠. 자, 경전 해박했고 역사도. 그다음에 이 사람 성격 명성 떨치는 거 좋아하지 않았다. 글쓰기를 좋아했다.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고 의기가 있었다. 여기까지 직접 제시. 최적과는 지기. 자, 네 글자 한자성어로는 지기지우입니다. 지기지우. 서로를 잘 알아주는 절친한 친구 사이라는 거죠. 지기지우. 아까 뭐가 있었더라? 서로의 소리를 알아준다. 지음이 있었죠. 지기지우. 자, 차례 들어봅니다. 지우. 원래 완벽한 단어는 지기지우다. 앞에 있는 단어의 지음, 소리를 알아주는 절친한 사이, 지음과 같은 뜻이다. 직이라고 인정하는 사이였는데 최척이 신선이 되고자 총나라 땅으로 가려 한다는 말을 듣고 술 들고 찾아왔어요. 이제 말리려는 거죠. 술 마셔 취하자 송우가 친근하게 자로 부르며 밑줄. 자, 원래 이름 말고 자를 부른다는 것은 아주 가까운 사이임을 얘기합니다. 아, 백승 최척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누군들 불로 늙지 않고 장생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겠나마는 고금 예와 지금 이 세상에 어디 그런 이치가 불로장생이죠. 그런 이치가 있겠어? 있단 말인가? 실은 없잖아. 정신 차려. 남은 생이 얼마나 된다고 불로장생의 약을 먹고 굶주림 참으며 괴로움 자초하면서 산도깨비에 산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산도깨비의 이웃이 된단 말인가? 그러지 마. 허황된 생각이야. 나와 함께 배 타고 오나라 월나라 땅을 오가면서 비단이나 차를 사고 팔며 남은 생을 즐기는 게
이 세상사에 통달한 사람의 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설득도 하고 함께 장사하며 다니자, 즐겁게 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이 말에 최척 갑자기 깨닫고 송우와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위기 부분. 자, 경자년범 구체적인 시간적 계절적 배경이 제시됩니다. 최척 조력자 송우를 따라 한 마을의 장사꾼들과 함께 배를 타고 베트남 안남으로 가게 됩니다. 자, 최척도 이제 장사를 하게 되고 안남도 아직 누구죠? 오경도 그 돈우를 따라 그 장사로 다니게 되죠. 이제 공통점이 형성됩니다. 이때 안남에서 일본 배 10여 척도 같은 포구에 정박. 자, 이것도 우연입니다. 우연히 최척 일행도 안남에 가고 배를 타고 오경도 돈우와 함께 안남에 오게 됩니다. 우연이에요. 열흘 넘게 머물러 4월 초 이튿날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물빛은 비단처럼 고왔다. 바람이 그쳐 물결 잔잔, 사방이 고요해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뱃사람들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간간히 자 물새 울음소리 밑줄, 그 다음에 일본 배에서는 연불하는 소리 밑줄. 자, 상상해 봅니다. 자, 바닷가인데 물새 울음소리 들리고 연불 소리 들리고 이것이 슬픔을 자아내죠. 그 소리가 매우 구슬펐다. 구슬펐다에 해당되는 근거가 물새 울음소리, 연불하는 소리가 됩니다.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 자기 신세 생각하다가 짐꾸러미 안에서 퉁소를 꺼내서 자, 퉁소를 불어서 오경과 확인하고 만나게 되니까 이게 만남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자, 슬픈 곡제 노래를 한 곡 불러 자, 퉁소니까 불어서 가슴속에 맺힌 슬픔과 원망을 풀어보려고 했다. 슬픔을 해소해보고자 퉁소를 불게 됩니다. 최척의 퉁소 소리에 자, 잘 봅니다. 자, 어디부터 가르칠까? 여기서부터 최척부터 가르치기. 최척의 이 퉁소 소리에 바다와 하늘이 동그라미 치기. 애처로운 밑줄,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 동그라미, 근심걱정 수심 밑줄 치고. 자, 이 애처롭다, 수심에 잠겼다, 이거는 최척의 내면 상태죠. 이걸 바다와 하늘이 애처롭고 구름과 안개가 수심에 잠긴 듯 의인화시켰죠. 이걸 뭐라 그런다? 사람의 감정을 자연물에 이입한 거죠. 밑에 밑줄 감정이입 밑줄. 감정이입도 맞고 이거보다 좀 넓은 표현이 뭐더라? 감정투영인 거죠. 감정이입, 감정투영 다 되고 동시에 무슨 법? 의인법이죠. 의인법. 자연물을 의인화시켰어요. 여기서 가로 닫기. 뱃사람들도 그 퉁소 소리에 모두 놀라 일어나 모두들 서글픈 표정을 지었다. 그때 문득 일본 배에서 연불하던 소리가 뚝 그쳤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은 연불 누가 했을까요? 씁니다. 오경. 오경이 연불하다가 퉁소 소리 들리니까 연불이 그쳤어요. 잠시 후 조선말로 오경입니다. 시 읊는 소리가 들렸다. 이 시는 조선에 있을 때 오경이 최척의 퉁소 소리 듣고 지은 겁니다. 자, 시 읊는 소리 역시 둘이 만나게 되는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자, 씁니다. 매개체, 만남의 매개체. 자, 내용 진행을 잠시 보류하고 여기까지 정리를 해봅니다. 자, 신선사상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어요. 최척, 세상만사 다 싫어. 산에 응거하며 신선되는 술법을 익혀서 신선이 되고 싶어. 송우, 불로장생, 이거 세상에 그런 이치 없어. 세속의 삶을 성실하게 살며 남은 생을 즐기는 게 나아.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장사 다니자 라고 제안합니다. 자, 공간적 배경 확대. 자, 최척
중국을 거쳐 안남에 오게 되죠. 오경 일본을 거쳐 안남에 오게 되죠. 자, 어디 종착지? 종착지 안남이 같은 거죠. 자, 조선, 중국, 일본을 거쳐 안남에 이르기까지 자, 동아시아 지역으로 공간적 배경이 확장됩니다. 자, 장면의 분위기.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물빛이 곱다. 물결이 잔잔하고 고요하다. 그 다음에 물새 울음소리 밑줄, 연불한 소리 밑줄, 이 두 가지가 뒤에 구슬픈 정서를 불러일으키게 환기하게 됩니다. 자, 이것만은 꼭 간단히 확인. 자, 송우 매우 가까운 친구죠. 지기지우죠. 지기 네 글자로 지기지우. 송우는 신선사상을 긍정적으로 안 보죠. X. 사에서 서술자는 송우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죠. 최척은 송우의 권유에 따라 배를 타고 다니며 장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아의 배경. 자, 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아는 이제 어디다? 이곳이 안남입니다. 안남. 안남에서 그 바닥 포구에서 최척으로 하여금 구슬픈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소리 두 개. 아까 우리가 확인했네. 어떤 소리? 하나는 물새 울음소리가 있고 또 하나는 연불한 소리가 있죠. 이 중에 오경의 소리는 연불 소리죠. 자, 확인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흉소 소리를 듣고 오경이 시를 읊게 되죠. 본인의 자작시입니다. 조선에 있을 때 지었어요. 자, 왕자교에서 퉁소를 불 때 달은 나지막하고 바닷가 파란 하늘엔 이슬이 자욱하네. 푸른 난새를 함께 타고 날아갈 것이니 복내산 안개 속에서도 그런 힘든 역경 속에서도 우리 부부 길 잃지 않으리 해서 평생을 함께 살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을 노래한 것인데, 이런 시 읊는 소리가, 자, 이 시 읊는 소리가 매개체 역할을 하죠. 만남의 매개물. 시 읊는 소리가 갑자기 그치더니 한숨 소리, 찌찌 혀차는 소리, 오경의 소리입니다. 들려왔어요. 자, 최척. 시 읊는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 얼이 빠졌네. 저도 모르게 퉁소를 땅에 떨어뜨리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뭔가 그 들려왔던 시가 최척으로 하여금 야, 내 아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 거죠. 왜 그래? 송우가 말했습니다. 거듭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세 번째 묻고 나서야 비로소 최척은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 말을 하지 못하고, 충격, 놀라움의 반응입니다.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다. 자, 말을 못했다, 눈물만 흘렸다. 이거는 최척의 행동을 보여준 거죠. 자, 여기다가 행동을 했습니다. 최척의 행동 제시니까 보여주기 간접 제시죠. 자, 씁니다. 행동 보여주기 간접 제시 쇼잉. 최척은 잠시 마음을 진정시킨 뒤 이렇게 말했어. 저건 내 아내가 지은 시야. 자, 우리 부부 말고는 아무도 몰라. 게다가 방금 시 읊던 그 소리도 아내 목소리에 흡사해. 자, 시 내용 내 아내가 지은 시다. 목소리도 아내 목소리와 흡사하다. 혹 아내가 저 배에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도 하고, 에이, 그럴 리 없을 텐데 지금 여기가 베트남이잖아, 조선도 아닌데 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반쯤 믿고 반쯤 의심하는 거죠. 반신, 반의. 자, 글씨가 재밌게 되죠. 반신, 반의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내 생각에 긴장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고는 자기 일가 친척이 외적에게 당했던 일의
앞전자 끝말자 앞뒤 앞과 끝이니까 모두죠. 그 모두 있었던 얘기를 말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놀랍고 희한한 일을 얘기했다. 그 자리에 두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감했어요. 두엉은 최측의 말을 듣더니 의로운 기운이 넘치는 표정이 되어 주먹으로 노를 치며 자 분연히 일어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분연히는 성질내며 분하게 여기며 그런 겁니다. 자 최척 일가족이 일본 애들한테 당한 것을 얘기한 거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자 분해하며 분노하며 이렇게 말했어. 내가 저 배로 가서 사정을 알아보겠어. 자, 이 부분 특히나 이 부분 봅니다. 내가 저 배로 가서 사정을 알아보겠어. 이거 대화죠. 대화로 제시되는 것이니까 보여주기고 간접 제시야. 자, 두엉의 인물 성격이 말하는 그 대화 직접 육성이 제시되는 방식, 보여주기 쇼잉의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뭘 알아보겠다? 당신 아내인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거죠. 그러자 송우가 말입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소란이 일으켰다가는 큰 난리가 날지도 몰라. 내일 아침에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어. 하고 신중하고 침착한 성격이 드러납니다. 자, 이건 역시 대화다운 표니까 자, 송우의 인물 성격이 대화로 보여주게 된 거죠. 간접 제시죠. 쇼잉 간접 제시입니다. 자, 사람들이 모두 그러는 게 좋겠다고 했다. 최척 앉은 채로 아침이 오기만 기다렸는데 그때 마음이 엄청 초조하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태였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간단히 또 정리해 봅니다. 자, 시 읊는 소리를 들은 최척의 반응. 자, 일본 배에 아내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짐작합니다. 그 이유는 그 시가 아내가 지은 시야. 또 목소리도 아내와 비슷해. 자, 그러면서도 반대로 아내가 있을 리가 없어. 왜? 아내가 외적에게 잡혀가 생사도 알지 못하는데 이곳은 안남이잖아. 아내가 안남까지 올 만한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신반의. 자, 등장인물 성격. 자, 두엉, 젊고 용감한 자. 젊고 용감한 자라고 직접 썼죠. 이건 직접 제시입니다. 직접 제시. 그 다음에 내가 살펴보겠어 라고 말을 했죠. 대화죠. 이건 간접 제시 보여주기. 자, 승우 이렇게 말을 했죠. 말을 했으니까 대화니까 간접 제시 보여주기. 자, 시대 배경과 공간 배경. 자,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시대 배경으로 한다. 그래서 사실성을 부여했다. 공간 배경 조선, 중국, 일본, 안남. 자, 작품의 장대한 규모를 형성했다. 자, 간단한 확인 문제. 자, 위에 들어있는 시는 원래 조선에 있을 때 오경이 쓴 거죠. 그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이게 틀렸네. 그 다음에 자, 시 읊는 사람이 최척의 아내인지 확인해 보려는 게 두엉이죠. 이 두엉을 말린 사람이 송우죠. 이렇게 확인되네요. 자, 이어지는 내용. 이윽고 해가 떴다. 최척 즉시 일본배 앞으로 갔어요. 조선말로 물었어요. 자, 조선말로 물으면 아내가 답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간밤에 시 읊던 사람은 분명 조선 사람이었어. 나 역시 조선 사람. 한번 만나볼 수 있다면 그 기쁨이 타국을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나라 사람 비슷한 일을 보고 기뻐하는데 견줄 수 있겠소. 보고 싶소. 오경은 어젯밤 배 안에서 최척의 퉁소소리 만남의 매개물이죠. 자, 들었어요. 조선 가락인데다가 귀에 익은 곡조 남편의 특성 소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런지라 혹시 자기 남편이 저쪽 배에 타고 자 서로가 똑같은 마음이죠. 혹시 내 아내가 저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혹시 내 남편이 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서로 마음이 통했던 거죠. 이심 전심 똑같은 말 이퀄 염화 미소
이퀄 염화 시중 이렇게 알아둡니다. 몇 개 더 써줄까? 자, 이심 자존심과 같은 말. 자, 염화미소 염화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씁니다. 교외 가르치지 않아도 별도로 뜻을 전달할 수 있다. 전 교외 별전 하나 더 마음에서 마음으로 서로를 새긴다. 심심 상 인. 자, 이 정도 더 추가해 놓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서 시험 삼아 예전에 자기가 지었던 시를 조선에 있을 때 지었던 시를 읊어본 것이었다. 그러던 차에 밖에서 최척이 조선말로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허둥지둥. 자,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감을 잡은 거죠. 남편이다. 허둥지둥 엎어질 듯 뛰어내려왔다. 최척과 오경 서로 마주보고 소리치며 얼싸안고 모래밭 뒹굴었다. 얼씨구나 좋아라 인거죠. 기가 막혀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다하자 피눈물이 나왔으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감격. 두 나라 최척의 일행 중국 사람들, 그 다음에 오경의 일행 일본 사람들, 이 뱃사람들이 주위를 빙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는데 처음엔 두 사람이 친척인가 친구인가 왜 오경이 남장을 하고 있었죠. 남자끼리 저래 하고 여기 있었다. 한참 뒤에 이들이 부부 사임을 알고는 모두 놀라 감탄하고 서로 돌아보며 이런 말 주고받았다. 참 기야도다. 하늘이 도왔네. 귀신이 도왔네. 천우신조죠. 옛날에도 이런 일 없었어. 그 전 시대에 없었던 얘기, 전대미문이라는 거죠. 자, 뒷부분 줄거리. 이제 작품의 끝을 향해 갑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 줄거리 처리되어 있어요. 자, 최척은 오경과 함께 살며 중국에서 살며 둘째 아들 몽선을 낳게 됩니다. 이 몽선이 크자 중국인인 홍도와 혼인을 시킵니다. 자, 홍도도 사연이 있어요. 홍도의 아빠가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인이 돼서 조선에 파병됐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빠 관련으로 조선의 그 인연과 관심이 있었어요. 네, 여기서는 자, 몽선은 조선 사람, 홍도는 중국 사람, 국제 결혼이죠. 외국인과의 결혼을 금기시하던 당시 시대상을 고려하면 꽤 내용이 진보적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자, 조선에는 몽석이라는 큰아들이 있고 이제 안남의 중국의 둘째 아들 몽선과 이 가족이 함께 사는데 또 전쟁이 터져요. 명나라와 나중에 청나라가 된 후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최척 명나라 군사로, 자, 이 소설이 군담 소설이라고 했죠. 전쟁 스토리, 군담 소설. 명나라 군사로 전쟁터에 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이제 세 번째 이별이죠. 처음에는 임진왜란으로 인한 이별, 두 번째 온 가족이 흩어지는 정류재련에 따른 것, 세 번째 명나라와 후금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서 최척이 또 군인 나가게 돼서 세 번째 이별하게 됩니다. 갔다가 포로가 되어버려요. 자, 최척은 이 포로가 되는 것도 작품의 구성상 아들 몽석과 만남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최척도 포로가 되고 큰아들 몽석도 포로가 돼서 만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그래서 그 가족 만남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최척은 조선 병사로 출전했다가 포로로 잡혀온 아들 몽석과 포로 수용소 제외한다. 우연성이죠. 최척과 몽석은 수용소 탈출해서 고향 남원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중국에 남겨져 있던 오경도 둘째 아들 몽선, 그 아내 홍도와 함께 남원에 돌아와 최척과 재하여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산다.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 고전소설의 특징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자, 정리해봅니다. 자, 부부의 재회 매개체가 되는 게 퉁소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시 읊는 소리가 있죠. 퉁소는 최척이 불었고 시는
오경이 읊었어요. 자, 재회의 계기가 됐다. 헤어졌다 만나는 것이니까 불교 윤회 사상 중 뭐에 속하죠? 거자, 필반, 떠나간 것이 다시 돌아온 상황이 됩니다. 자, 재회 과정. 일본 배에서 먼저 연부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구슬픈 심정이 되었죠. 최척 그 마음을 달래려고 퉁소를 꺼내 불었어요. 오경이 퉁소 소리 듣고는 부부만 아는 시를 읊었습니다. 그러자 최척이 아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다음날 찾아가서 조선말로 만나고 싶다 말하자 드디어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둘이 재회를 하게 됩니다. 자, 3번. 이건 출제 가능성이 참 높아요. 오경의 별표 쳐봅니다. 인물 특징이 워낙 뚜렷해요. 최척에게 먼저 러브레터 9A 쪽지를 보낸다. 적극적이다. 부모의 뜻을 엄마는 다른 남자랑 결혼하려고 했죠. 임질환 때 최척이 의병으로 나가서 소식이 없으니까 부모의 뜻을 거스르며 자기 의지대로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또한 퉁소 분 사람이 남편임을 확인하기 위해 둘만 아는 시를 읊었죠. 지혜롭죠. 강인한 의지와 지혜로 전쟁이 가져온 역경을 극복하고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납니다. 자, 우리 교과서 부분에서는 없는데 오경이 둘째 아들 옹선과 홍도를 데리고 조선으로 오는데 배를 타고 오게 됩니다. 이 배 타고 오면서 또 갖은 고생을 겪고 해적을 또 해적으로부터 공격도 받게 되고, 근데 그 모든 위기 상황을 이겨내는 게 오경입니다. 그래서 역경 극복, 운명 개척의 인물입니다. 자, 조선 시대의 일반적 여성상과 달리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또 애정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새로운 여성상. 자, 여자 몸으로 중국에서 조선이 그 어디라고 배를 타고 가는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연성 여러 번 나오죠. 우연성. 안남에서 최척이 탄 배와 오경이 탄 배가 같은 포구의 정박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우연적 해후를 하게 됩니다. 우연성이 드러나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이것만은 꼭 오경은 퉁소분 사람이 자기 남편인지 알아보기 위해 남편과 자취만 하는 시를 읊었죠. 2번 오경 꿈에 나타난 장육불 부처가 오경을 최척의 배가 정박해 있는 포구에 이끌었다. 이거 아니죠. 이거는 X. 최척은 간밤에 시 읊던 사람이 조선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자, 그래서 가게 되죠. 그래서 자,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죠? 찾아와서 어접자자자자 간밤에 시 읊던 사람은 분명히 조선 사람이었어 라고 말합니다. 지문 속에 단서가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자, 쭉 반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넘어가는데 이 중에 자습서 이 중에 확인해 드릴 게 34쪽의 일부를 확인해 봅니다. 34쪽의 일부 3번 문제. 자, 인물 성격을 파악해 봅시다. 자, 최척, 오경 쭉 우리가 작품에서 다 살폈어요. 그 밑에 거. 자, 결국 인물 성격의 초점이 뭐냐? 남자 최척. 자, 미주치입니다. 제자 가인형 인물이다. 오경에 대한 사랑과 의리가 깊고 전쟁과 이상, 헤어짐의 고통 속에서도 사랑과 행복을 쟁취하고자 하는 의지적 인물이다. 그다음 오경, 강인한 의지와 지혜로 전쟁의 역경 극복하며 자신의 의지대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먼저 러브레터 보냈어요. 구의 쪽지를.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적극적 인물이다. 당시 조선시대로서는 좀 드문 유형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더 세세하게 다룰 것이 있지만 이거는 수업 때 더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매듭을 짓도록 합니다. 자, 수고들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니다.